아이가 학교에 가서 이렇게 말을 안 하는 것이 벌써 4주가 됐다. 어른이 말을 못한다. 이건 질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조금 늦었지만 좋은 새해 맞으시길 기원하며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불안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공황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많은 분들이 아주 좋게 반응하시고 궁금한 것을 알게 됐다고 고마워하셨는데, 사실은 그 공황장애도 불안장애가 아주 심각하게 나타난 겁니다. 불안한 것이라는 것은 공포하고는 다르거든요. 공포는 내가 엘리베이터가 무섭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탈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가 그거는 목적 대상이 있는데 피할 수 있는. 불안이라는 거는 무언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세상에 끝이 올 것 같다, 이런 막연한 걱정, 불안, 이런 것을 불안이라고 하고, 공포나 불안할 때는 그 대상이라든가 그 상태를 갖다가 피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린 시절부터 나타나는 그 불안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택적 함구증이라고 해서, 이 병은 어린아이들이 한 5살쯤에 많이 나타나는데요. 발육이라던가 무슨 언어 발달에 아무 문제가 없는 아이가 가족들하고 얘기를 그렇게 잘하지만은 이제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게 되면은 선생님이나 다른 학생들, 낯선 사람들하고는 말을 하지 않는 병입니다. 이런 병이 그전에는 어린아이들한테만 많이 왔기 때문에 어린이들에 생기는 병으로 이제 간주했는데, 요즘은 한 반 이상이 어른들에서 옵니다. 그리고 이런 증상을 굉장히 잘 표현한 소설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소설가이면서 시인이신 한강 선생님의 소설집 히라버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 젊은 여성이 히라버 시간, 그러니까 그리크 스터디 동안에 자기가 여러 가지 생각하는 거, 느끼는 거, 이런 것을 말을 못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고민하는 것들이 거기 잘 나타납니다. 이 선택적 함구증은 제가 카이저 병원에서 35년간 일하는 동안에 한 5명 환자를 치료를 했는데요. 모두 치료가 잘 됐는데, 재밌게도 전부 코리안 아메리칸, 이민 온 부모님들의 자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은 나이의 사람이 9살짜리 남자가 있었고, 제일 어린 환자가 5살짜리 여자고요. 여자아이들이 남자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중에 하나, 6살짜리, 제가 이름을 메리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메리가 어느 날이 이제 부모님과 자기 1살 밑에 자매하고 같이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6살에 이제 학교를 갔는데, 부모님들은 깜짝 놀란 것이 어느 날 교장 선생님이 부르시더래요. 그래서 가봤더니 메리가 학교에서 선생님하고나 애들하고 말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을 질 수가 없다, 이 아이를. 왜냐면 얘가 혹시라도 그네 뛰다가 넘어지거나 그랬을 때 우리한테 말을 안 하면은 우리가 책임을 어떻게 지냐. 그러니까 빨리 정신과 의사한테 데리고 가서 진단받고 치료를 받아야 우리가 학교의 얘를 계속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이 부모님께서 이제 깜짝 놀라서 그때 이제 저에게 데리고 오셨는데요. 아이가 짱하게 생기고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바깥으로는. 이 바디 랭귀지는 그런 대로 괜찮아요. 어티즘 있는 애들은 이 바디 랭귀지로도 그걸 못 하는데, 불안증 있는 애들은 그거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주 지능도 괜찮은 것 같고, 이 아이를 갖다 이제 그때 선택적 함구증이라고 제가 진단을 내려드리고 학교에다는 빨리 편지를 보냈지요. 학교에다가는 계속 과정을 알려주겠다, 그렇게 이제 편지를 보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가 안심을 해야지 아이한테 협조를 저하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알고 나면은 학교에서는 굉장히 협조적입니다. 학교에다가 우선 연락을 한 이유는요, 이것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심신환영에서 환경 또는 사회적인 영향을 갖다가 이제 많이 좋게 하기 위한 거죠. 물론 부모님께도 아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자존심이 깎였겠습니까? 그동안에 급하게 소변을 보고 이제 화장실에 가야 되는데 말을 못 하니까 몇 번 벌써 실수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친구를 사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말을 못하니까. 부모님께 얘가 못하는 거 가지고 야단치지 마시고 잘할 때는 계속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런 불안증이 생기는 사람들은 대개가 유전적으로요 예민한 성격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선택적 함구증하고 그냥 샤이한 애들하고는 다릅니다. 그냥 샤이하고 그런 애들은 그거는 그냥 보통 성격이고 크면서 그건 많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질병인 거거든요. 왜냐면은 아이가 학교에 가서 이렇게 말을 안 하는 것이 벌써 4주가 됐다. 아이들 때는 4주입니다. 어른이 말을 못한다. 그건 6개월을 그렇게 됐을 때는 저희가 이걸 질병으로 선택적 함구증이라고 합니다. 며칠간 말을 안 했다. 그거는 질병은 아닙니다. 그냥 가끔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되면은 그건 괜찮아집니다. 그래서 얌전한 성격, 수줍은 성격, 그거하고 선택적 함구증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진단을 할 때 우리가 얼마나 오래 계속됐나. 두 번째,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학업이나 직장이나 인간관계에서 어떤 많은 손해를 보고 있나.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건 질병입니다. 이제 이 아이에게 우선 그래서 심리적 치료, 지금 환경적인 치료 벌써 다 제가 같이 플랜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엔 저는 이제 약물 치료, 체질적인 치료, 육체적인 치료로 가장 제가 좋아하는 약이 선택적 함구증일 때는 SSRI,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그 약을 아주 적은 양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10mg이 어른에서는 제일 낮은 양인데 어린아이일 경우에는 그거를 갖다가 10mg짜리를 갖다가 이렇게 열어가지고 그거를 물에 타가지고 그 반만 주면 5mg가 되고 만일 그거 5mg 줬는데도 뭐 애가 머리가 아프다던가 배가 아프다던가 구역질이 난다던가 이런 거는 대부분의 새 약을 먹으면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 3분의 1만 줍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만 줘가지고 그게 이제 한 일주일간 괜찮으면 그 다음엔 조금 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를 한다던가.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 달쯤 되면 효과가 완전히 나타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이제 말도 조금 하기 시작했고 한 6개월 정도 되니까 학교에서 말도 하고 여러 가지 친구도 사귀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이제 기뻐하셨던 그런 환자입니다. 오늘은 어린 아이들한테서 많이 오는 불안 증세, 선택적 함구증, 반은 어린애에서 오지만 요즘은 굉장히 어른에서도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른한테서 오는 거는 한강 씨의 소설 히라버 시간 읽어보시면은 대강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치료를 받으시면은 아주 좋아집니다. 제 경우에서는 6개월 내지 9개월 그 정도면은 거의 다 치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고생하시지 말고 애 때문에 걱정하시지 말고 빨리 전문가를 찾으셔서 이렇게 어린 자녀가 문제가 있을 때 같이 도와주시고 행복한 가정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유익했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